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를 맡은 지수연입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영검한 무당 선생님들과 함께 점사로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무당 선생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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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을 받은 신의 제자 1호 신당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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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의 천명을 받고 신의 제자길을 가고 있는 천부 삼신당 백산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통 키워드는 도망자로 제가 맡은 사건은 구원파의 목사이자 청해진 해운의 회장 유병언입니다. 이 유병언 어떤 사주일까요, 선생님? 이 유병헌 씨 같은 사주 기운을 이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사주 기운이 권력, 재물,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기꾼 기질, 그리고 종교적인 기운도 강하신 분이라 뭔가 이중성이 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이비 교제 같은 사주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지만 자기가 받아먹을 수 있는 운을 다 받아먹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질을 갖고 있는데 좋은 운을 받아먹은 거죠, 쉽게 따져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항상 간제가 따르고요. 말년운으로 본다고 하면은 외롭게 좀 이렇게 혼자 있게 보이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종을 봤을 때도 사람이 누가 옆에가 임종을 봐줄 사람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롭게 이렇게 있다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네.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사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이 그곳에 도착하니 정말 반백골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사체 훼손이 너무 심해서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이 사체의 DNA를 검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시신의 DNA가 구원파의 목사이자 세월호를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의 회장 유병언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1941년 2월 11일에 태어난 그의 말년운은 어떻길래 이렇게 백골 사체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자,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년운을 얘기하기도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말년운은 뭐 좋지 않은 건 분명하고, 네. 근데 원래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사주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상관의 제살이라 그래서 관제나 이런 투쟁 이런 부분을 좀 끼고 있는 부분이 강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타고난 사람이라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잘 피해가는 요령을 부린 거죠. 그래서 성향 자체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넝쿨 같은 을목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 누군가 밟고 올라가야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이중성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강할 때는 강하지만 또 소심할 때는 엄청 소심한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말년운으로 봤을 때 서서히 51부터 60하나 70하나를 겪어오면서 이제는 태양이 지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먹구름이 들어오면서 관제를 끼고 사는 그런 형국, 피해가지 못하는 관이 들어온 거죠, 쉽게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 구속도 되고 드디어 이제 세월호 같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참사도 일으켰지만 말년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내 주위에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형국.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머리 깎고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는 얘기는 이분 자체도 사주만 놓고 봐서는 우리 같은 이제 무당의 기운이 강한
종교적인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는 구원파 교주도 했겠죠. 어, 근데 그 목적을 자기 영달에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죽지 않은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말년은 고독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도피 아닌 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강한 영만은 바다 건너서 뭔가 옮겨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도움은 받았겠지만 네. 혼자 살 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년이 지금도 쓸쓸하고 고독하게 해외에 있지 않을까. 해외에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게 보면 영마가 이제 죽음 뭐 그런 이동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나. 바다를 건넜을 네, 것이다.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제 느낌은 신의 기운이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저희 같은 이런 신의 기운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말년운으로 본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항상 간제가 따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아마도 너무 외롭다 보니까 말년운으로 봤을 때는 외로운 사주라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분이 어떠한 상황을 있어도 임종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참 제가 느낀 점은 좀 네모 안에 상자에 갇혀 있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을 보셨고, 아까는 이제 죽었을 것이다 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정말 그때 그 당시에 TV에서 이제 전원 구조라고 뉴스 특보를 봤을 때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심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네. 그때 당시에 뉴스 보고는 다 믿었죠. 그쵸. 저는 그저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게 오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전체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을 사실은 구조한 거였고, 그렇죠. 네, 정부의 이제 늦장 대응과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사건들이 참 우리를 아직까지 고민을 하게 해주는데요. 그날의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의 사건은 진짜 참담하고 암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무지함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유병헌이라는 그 한 개인의 그런 욕심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하는 게 뭐 이 사건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인재라고 봐야 돼요, 인재. 사람이 저지른 악행이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안 좋은 기운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개인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타고난 그런 이용 수단의 방법이란 얘기지. 네. 제가 또 하나 또 궁금한 점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날이에요. 네. 근데 미국 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날짜가 1912년 4월 15일. 또 노르웨이 국적 화물선 고야호의 침몰 날짜가 1945년 4월 16일로 세월호, 타이타닉호, 고야호 모두 침몰 날짜가 4월이라는 공통점을 가졌어요. 4라는 숫자 혹은 4월이라는 날짜와 또 이 사건이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4라는 숫자는 개인적인 생각에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 돼지, 어머니, 뭐 지구 등등 감정 기복이 많은 숫자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관성이.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이제 사라는 숫자는 보통 사람들이 다 죽을 사자라고 해서 네.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죽음 뒤에는 이제 다시
부활이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는 숫자 자체가 뭐 돼지, 지구, 어머니 이런 걸 상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완성된 숫자 완성된 숫자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동서남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우리가 물질적인 물건들을 보면 다 정사각형이에요. 다 사면이에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체육 경기를 봐도 축구, 뭐 테니스, 뭐 이런 걸 보면 농구 이런 걸 보면 정사각형 안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네, 네. 규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규정에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면 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쉽게 따져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불쌍하죠, 피해자들은. 근데 이것 또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잘못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뭐 타이타닉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그게 인양이 됐지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 관계자들이 다 안심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냥 대기하고 있으라고. 근데 대비를 했으면 더 많은 인명을 구조를 했을 건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무지함, 사람의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고, 타이타닉호는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열쇠가 제일 비싸게 경매에 팔린대요. 망원경 열쇠. 그 망원경 열쇠만 있었어도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라는 의미는 심판도 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은 그런 날이 아닐까 싶죠. 네. 숫자와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네. 네, 맞아요. 세월호는 아직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먹먹해지게 되는 사건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가슴 아픈 네. 사건이었고 진짜 충격이었죠. 혹시 선생님들은 그것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하셨던 일들이 있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보년 그 해에 사건 사고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뭐 조른 인플루엔자부터 이 세월호 사건에 파묻혀서 그 경주 M 체육시설 그 붕괴된 거, 그리고 고양시 그 종합터미널 이제 창고 화재 사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그때 전반기에 엄청 많이 일어났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뜻 맞는 무당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세월호 이제 위령제를 이제 지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상승을 기원하는 그런 국군 상승 기원 대제를 지내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세 군데에서 그런 위령제를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팽목항에도 갔었고, 근데 가서 느꼈을 때는 진짜 더 참담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꽃도 못 핀 진짜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정말, 네. 그 안타까움들이 그대로 전해지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란 리본 한참 메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령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전국에 뜻있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위령제를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우,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고향이도 모포이고 아, 조도가 네. 외갓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조도를 가려면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쪽으로 기도 갈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마음적으로도 묵념을 하고 또 네.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기도를 하고 가끔씩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합니다. 어둠에 가려진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오늘 영검한 만신분들과 함께 신들러 리스트 첫 번째 이야기로 희대의 도망자라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영검한 무당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풀이가 이어졌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더욱더 새로운 미스터리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